show ya. When me boys that know fast money don't show.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초간단 설명서를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비트코인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비트코인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이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하단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암호화폐로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암호화폐로 생각했을 경우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오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부를 전송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올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일 뿐,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은행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은행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부를 전송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특징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의 한계는 무엇인지,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터넷이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보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은행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전체 중 20억 명은 은행 계좌가 전혀 없고 10억 명은 은행 계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접근성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10억 명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면, 은행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은행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은행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의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클로즈 네트워크이고, 그로 인해서 아주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출신이 무엇이든, 경제적 지위가 어떻든, 국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부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려고, 송금을 하려고 하면 뭐 계좌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출신, 경제적 지위, 국적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진입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관점으로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확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은행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신한은행 지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 이게 당연히 불법이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마음만 먹고 비트코인 기반으로 지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 누가 막을 것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이고,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분산형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네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하단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연한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채굴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두 번째로 거래 속도가 턱없이 느리고 세 번째로는 업그레이드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이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기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기능일 뿐 정말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송금 산업, 대출 산업, 금융 산업, 유통 물류 산업, 부동산 등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금융업 플러스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편입이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말던 소리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염두를 하시면 좋겠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나도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사용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느리고 불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사기이다, 그리고 이걸 누가 사용하냐, 이렇게 불편해 누가 사용하냐, 분명히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우리 세상을 얼마나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동일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도 거치지 않고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부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크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영상, 책, 다양한 글, 그리고 사이트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got this soda.